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김대희고요.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폐골압센터 정맥혈전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우스가 포인팅이 왜 안 되죠? 이게 안 움직이는데요. 아, 됐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탭의 제네틱스에 대한 건데, 사실 제네틱스 강의가 늘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게 항상 강의 준비에 어려운데, 보시면은 시탭의 제 첫 강의가 인트로덕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4 펄모너리 텐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큐트 펄모너리 엔조니즘이 생긴 다음에 실제로 시탭이 생기는 퍼센티지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관여를 하는 것 같고, 좀 이따 연자들이 소개시켜줄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죠. 수술적인 펄모너리 엔다레트토미, 그다음에 인터벤션하는 벌룬 펄모너리 안지오플라스티, 그다음 메디컬 트리트먼트, 뭐 이런 영역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로 어큐트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긴 다음에 시탭이 얼마나 생기느냐? 굉장히 배려불합니다.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0%까지 보고가 되는데, 2022년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 발표된 멀티센터 옵저베이셔널 코호트가 있거든요. 포커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1000명의 어큐트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기는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한 26개월 정도 팔로우했더니 한 2.5% 근처로 시탭이 생기더라. 이런 보고가 있어서 시탭이 실제로 어큐트 펄모너리 엠볼리즘에 생기는 유병률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탭이 생기는 패소피리오졸리를 알아야 어떤 파트에서 저희가 제네틱 팩터들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라지 베슬 옵스트럭션, 그 다음에 스몰 베슬 디지즈가 생기면서 마이크로 바스큘 파시가 생기게 시탭의 패소피지올로지죠. 그래서 결국 시탭은 오르가나이즈 파이브로틱 스롬바이가 생겨서 메이저 펄모너리 아테리를 막는데, 이게 펄모너리 엠볼리즘이랑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로틱 오르가나이즈드 콜라겐 매트릭스가 있고, 그다음 마이오파이오블라스트가 인플라마토리 셀과 조금 침윤해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어큐트 펠모너리 엠볼리즘에 생기는 스롬부스가 잘 녹지 않느냐? 아마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관여할 거라는 거죠. 인플라메이션이 디슬레규션이 있고 어브런트 운드 힐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제네틱 팩터들에서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스몰 베슬 디지즈는 이제 마이크로 바스큘러 파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메디아 하이퍼트로피하고 인티말 파이브로시스, 그다음에 플렉시블 리전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디오패스 펄마텐저의 패솔로지와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스무스 머슬 셀의 이제 프로리퍼레이션과 뭐 마이그레이션이 생기고 엔도셀리아 디스펑션 등이 생기는, 그래서 PVR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여러 가지 제네틱 팩터들이 작용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시탭의 마이크로 바스큘러 파스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디스탈 스럼보시스 펄마 때 생기고, 파셜 리카널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PH 라이크 리전, 플렉시폼 리전들이 이런 아테리올들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헤만조마토시스는 캐피럴 리전 라이크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베닐라 파이브로시스, 이게 이제 시탭의 마이크로 바스큘러 파시가 되는데, 결국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시탭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죠. 파이브로나시스가 잘 안 돼서 스롬부스가 안 녹고, 그다음에 인플라메이션이 조장되고, 그다음에 안지오제네시스가 데피션트하고, 그다음에 펄모너리 때 엔도셀리셀의 디스펑션이 생기고 스무스 머슬셀의 프로리퍼레이션과 마이그레이션이 생겨서 머슬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게 되고, 뭐 전에 안 보이던 프로제네이터 셀들이 출현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네틱 팩터가 관여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탭에서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보면, 시탭은 기본적으로 폴리제닉 디지즈 모델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PH는 굉장히 유전자의 부분이 커서 모노제닉한 유전 성향을 띠는 경우 많지만, 시탭의 경우에는 폴리제닉한 디지즈 모델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 시탭에서 유전성이 작용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되느냐 보면 한 12%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를 보면, 결국 시탭과 VT 히스토리를 보면 패밀리 히스토리에서 그게 이제 비슷하다는 거, 좀 이따 이제 표를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또 전체 시탭 케이스 중에서 패밀리알 케이스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5%, 2.2% 정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이제 시탭의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를 가진 그런 가게의 어떤 이그젠플인데요. 빨간색이 시탭, 그 다음에 그레이색으로 보이는 게 딥베인 스롬보시스,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펄모너리 엠볼리즘이거든요. 보면 VT를 가진 환자의 퍼스트 렐러티브 디그리에서 펄모너리 엠볼리즘과 시탭을 가진 퍼센티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디그리 렐러티브에서도 퍼센티지가 비슷하죠. 그리고 퍼스트 렐러티브 디그리인데 50세 이전에 진단받은 비율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탭을 가진 환자의 퍼스트 디그리 렐러티브는 뉴메리컬은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져 있어서
결국은 패밀리 스톱의 VT를 가진 사람이 C탭을 가지고 P를 가지고 그 프로포션이 비슷해서 아마도 제네틱 베리언트, 제네틱 코즈가 어떤 쉐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게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바탕이 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어큐트 폴모너리 엠볼리즘이 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C탭이 되느냐?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말리그넌시가 있을 수도 있고 플레이트릿 디스펑션이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제네틱 팩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탭에서 제네틱 팩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실제로 VT라 어떤 제네틱 그런 거를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VT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크 리스크 팩터, 오즈 레이셔가 2 미만, 모더레이트 리스크 팩터는 오즈 레이셔가 2에서 9, 그다음에 스트롱 리스크 팩터는 10 이상이 됐는데 10 이상이 되는 것만 살펴보면 안티스롬빈 데피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인 CS 데피션시가 있고 티슈 팩터 패스웨이 이니비터 인서피션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팩터 5 레이든 뮤테이션, 그다음에 프로스롬빈 제네틱 베리언트, 그다음에 노노 블러드 그룹, 그다음에 파이브노젠 감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와스를 통해서 알려진 C탭의 제네틱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ABO 로커스에 문제가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O형이 아닌 A형, B형 혹은 AB형에서 C탭의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ABO 타입과 그런 콜로팅 리스크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지와스 분석들이 있고, 그다음 파이브로너젠, 파이브로나틱, 어브노멀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브로너젠 감마 체인의 진에 어떤 베리언트가 생기면서 이게 C탭의 성향을 증가시키고 스롬부스가 생기면 잘 녹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이뮨 로커스, HLA, DRA 로커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탭 디벨먼트의 어떤 이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딴 거를 보면은 F1125 같은 블러드 클로팅 팩터랑 관련된 게 있고요. TS판 15라는 플레이트릿 펑션, 그다음에 프록시라는 프로테인시 안지오페스, 이건 잘 알려진 거죠. 그다음 게스6라는 그로스 어레스트 스페시픽 프로테인 같은 게 GWAS 분석에서 잘 알려져 있고, 특히 파이브로니젠과 파이브로나시스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파이브로노젠의 어떤 포리모피즘이 보이는 이런 포리모피즘 보이는 환자에서 C탭의 가능성이 증가하는데, 이게 3디멘전한 파이브린의 스트럭처가 변했기 때문에 스롬부스가 일단 잘 생긴 다음에 파이브로나시스가 잘 안 되는 구조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리모피즘 자체가 C탭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타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타피는 프로스롬빈 액티베이터블 파이브로나시스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타피의 어떤 제네틱 베리언트가 생기면 타피 레벨이 C탭에서 올라갔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클롯 라이시스에서 강한 레지스턴스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성향들이 결국은 폴모 엠보리즘 환자에서 엠보리즘이 생기면 스롬부스가 생기면 잘 녹지 않는 성향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뮤 시스템 인볼브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HLA 어소시에이션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GWAS 분석을 보면 HA-DRA 로커스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일본 사람들을 대상한 C탭 대상 환자를 보면 HA의 이런 하프로타입을 가진 환자들이 C탭이 잘 생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라마토리 패스웨이도 굉장히 알려져 있죠. 인플라마토리 마커가 특히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오르간저 스롬부스의 인플라마토리 인필트레이션이 증가돼 있고, 인플라마토리 사이톤과 관련된 그런 진이 업 레귤레이션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피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마이크로 엔지오파시에서 이디오패스 폴마이텐전과 연관이 있는 비슷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디오패시픽 폴마이텐전, 그룹 1 폴마이텐전에서 보이는 제네틱 뮤테이션이 C탭 알병에도 관여하는가?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히 BMPR2 뮤테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룹 1 PH인 이디오패스에게 잘 알려져 있죠. 패밀리아 케이스에서는 70에서 80%의 뮤테이션이 있고요. 스프로드 케이스에서는 한 20에서 30%의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C탭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레어하거나 거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BMPR2 뮤테이션은 이디오패시픽 PH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C탭에서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는 게 현재의 컨센서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로 C탭과 알려진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ACVRL1, 그다음에 ENG, SMED9, KCNK3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pH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서페지올로의 중요한 진이지만 C탭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023년 ERS에 퍼블리시된 데이터인데, 굉장히 많은 유저자들이 그룹 1 pH인 여러 가지란 연관성이 다 있지만
시탭과 관련된 유전자는 BMPR2가 유일하고 그 퍼센티지는 5% 미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폴리제닉한 그런 트레이트를 보이기 때문에 BMPR2의 역할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시탭의 제네틱 팩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죠. 시탭 제네틱 프로파일은 굉장히 폴리제닉합니다. 그리고 코아귤레이션 진과 연관이 깊죠. 그리고 이뮨 컴포넌트하고 관련있습니다. HADRA. 그 다음에 패밀리 케이스가 2.2%로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이런 모더레이트의 헤리터빌리티를 보이죠. 하지만 IPH는 굉장히 대조됩니다. 패밀리아 케이스는 BMPR2의 뮤테이션에 그게 굉장히 높죠. 그래서 키 디퍼런스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렸으니까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네틱 팩터즈에 따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스롬보필리아 팩터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시택의 스롬보필리아 성향이 왜 증가하느냐? 팩터 A과 폰 빌레드 팩터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포리피드 안티바디의 프레버런스가 증가.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는 프로테인 C에서나 팩터 5 레이든 뮤테이션이 관련이 없다라고 되는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다음에서 보여드리고, 자크 뮤테이션과 관련했습니다. 자크2가 무슨 유전자죠? 우리가 그런 마일리오프 프로티브 디즈에서도 검토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소피지로드 유전자네요. 그래서 이러한 자크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마이ル프로티브가 디지즈가 시택과 관련된다는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려서, 진 익스프레션과 에피제네틱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펄모널 아테리셀에서 진 익스프레션이 다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논 코딩 RNA와 마이크로 RNA 디스레기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런 DNA 매트레이션 체인지가 관련된 에피제네틱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시탭이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나온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시탭을 가진 환자들의 한 367명을 분석을 했더니 이 중에서 이네리터블 콘제니탈 스롬보필리아를 가진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재미있는 게 스롬보필리아를 가지는 환자들이 퍼센티지가 10%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레어하지 않다라는 게 저자들의 결론이고, 재미있는 분석은 남성에게 있어서 스롬보필리아를 가질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리고 스롬보필리아가 있는 환자들에서 시탭을 저희가 레벨 1, 2, 3, 4로 프록시말부터 디스탈 이전까지 나누는데, 레벨 1, 2의 패스로즈를 가질 가능성이 스롬보필리아가 있는 환자에서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온 보고들은 이런 프론테이 CS, 그 다음에 엔티스롬빈 데피션시랑 관련이 없다라는 보고들이 많았지만, 이 중국에서 최근에 퍼블리싱된 스타디들은 가장 많은 스롬보필리아의 원인이 프로테인 S 데피션시죠. 그 다음에 프로테인 C 데피션시고, 그 다음에 안티스롬빈 3 데피션시입니다. 그리고 팩터 5 레이든 베리언트는 사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레어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크2 뮤테이션을 말씀드리면서 마일로 프로티브 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마일로 프로티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대표적인 마일로 프로티브 디지즈가 이거죠. 포리사이테미아 비에라, 그 다음에 이센셜 스롬보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에서 저희가 스프레넥토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탭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가 보시면, RBC 오버너티가 있으면 RBC가 어그레베이션 되고 플레이트를 액티브해서 스롬보시스가 시탭이 되고요. 또 스플레넥토미를 하게 되면 필터링 캐퍼시티가 어트면서 클로팅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되고 스롬보시스가 증가하면서 시탭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크2 뮤테이션은 PNM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클로팅 팩터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또 스롬보시스를 유발하고 시탭이 되죠. 결국 이러한 헤마톨로직 디스오더에서 시탭이 잘 생기는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의 제네틱 인바이런먼트는 이렇죠. 제네틱 서세터빌리티가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에서 펄모널 엠볼리즘이나 VT 히스토리가 있지만 펄모널 엠볼리즘 있는 환자에서 실제로 시탭이 생길 가능성은 한 2에서 3% 정도라고 알 수 있죠. 근데 75%의 시탭 케이스는 전에 펄모널 엠볼리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에피제닉한 그런 환경적인 인바이런먼탈 팩터리 작용, 인플라메이션 중요하고, 또 스플레넥토미가 시탭 환자에서 시탭의 가능성을 한 20배 가까이 증가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스플레넥토미가 왜 이런 경향을 증가시키는가는 제가 좀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멀티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노 블러드 그룹 AB 타입, 그다음에 파이브론젠 베리언트, 그다음에 이뮨 진의 베리언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죠.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인바이런탈 팩터로 갑자기 펄모널 엠볼리즘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스플레넥토미를 한든지, 아니면 여러 인플라마토리 컨디션을 지니게 된다면, 이런 환자들에서 스롬보스 포메이션이 잘 생기고 파이브노스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C탭이 잘 생긴다는 이런 멀티히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탭의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저희 병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케이스를 볼게요. 19세 남자로 건강했습니다. 굉장히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근데 최근부터 펑셔널 클래스 2 정도의 디스니아가 잘 때 체스트 페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지 히스토리는 없었죠. 근데 이 환자가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이디오패식 PH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19살인데 랩트 메인 코로나 아테리 옵스트럭션이 있는데 이게 랩트 메인 스텐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캐비지를 받기로 해서 캐비지를 예정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컨 오피니언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왔었거든요. 에코에서 본 펄모널 텐션이 굉장히 심했고요. 그쪽에서는 CT 스캔에서 펄모널 엠볼리즘의 에비던스는 없고, 그리고 라이트 하트 케이스는 전형적인 프리캐필러리 펄모널 텐션, 그루본 펄모널 텐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H 스페시픽 에이전트인 말센탄, 실드나필, 셀렉시파 3개를 쓰고 왔고 이렇게 봤죠. 근데 보니까 펄모널 코너스가 벌어진 게서 펄모널 인라지먼트가 있는 거 전형적인 RVH의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보면은 PFT에서는 별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고, 6뉴워크 테스트는 한 470m 정도 걸어서 펑셔널 캐피시티가 많이 나쁘진 않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뷰이큐 스캔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멀티플 뷰이큐 디펙트가 있어요. 이 환자가 정말 이디오패식 pH가 맞나? C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코라리션 팩터들을 점검을 해봤죠. ANA 타이터는 약간 로우 타이터로 포지티브입니다. 근데 이런 스롬보필라를 나타내는 검사들은 전부 네거티브였고 BMP 레벨은 낮은 성향을 보였죠. 그래서 이 환자를 입원을 시켜서 뭔가 이게 코로나리 아테리랑 펄모널 하이퍼텐션이 연관이 있는 병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의심을 가지고 이 환자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리 안지오부터 했는데요. 이게 코로나리 안지오가 굉장히 스파스틱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병원, 전 병원의 코로나 안전을 미리 리뷰를 하고 어거너빈 프로보케이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거너빈 프로보케이션을 했는데 어거너빈 E3라고 보이죠? 했는데 랩트 메인에 시비어 스파즘이 오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어레스트가 났어요. 어레스트가 나가지고 에크모를 넣고 CPR을 여러 번 한 다음에 환자가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랩트 메인 스텐팅을 했죠. 그리고 용감하게 아이브스도 봤는데 아이브스를 봤더니 흔히 보이는 아세로마처럼 간다는 리피드 코어 그런 플레이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티마가 두꺼워져 있는 굉장히 다른 소견의 코로나 아테리 옵스트럭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제 에코모 넣고 CCU에서 풀 리커버리가 돼서 에코모를 이제 리무브를 한 다음에 병실로 올랐는데 안정을 시키고 펄모널 엔지오그래피를 찍었죠. 펄모널 엔지오그래피를 찍었더니 민 PAP는 44, 웨지는 정상이고 PVR은 6.5인 전형적인 프리캐플러리 하이퍼텐션이었지만 이게 말초의 펄모널 아테리를 보면 이상 소견이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게 스트링 오브 비즈 어피런스라고 해서 전형적인 페리페리얼 펄모널 아테노시스 스테노시스에서 보이는 그런 펄모널 안지오그래피 소견이었습니다. CTF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예상하고 환자 입원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RNF13 그 진 시퀀싱을 했더니 유명한 RNF13 뮤테이션의 144299 그럼 이게 보면 이거는 DNA 시퀀스고요. 그다음에 라이신이 알지닌으로 치환된 그런 호모자이거트 폼의 제네틱 베리언트가 디텍트가 됐죠. 그래서 RNF13 뮤테이션이란 페리페럴 아테노스테이션이 이렇게 됐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보고 중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보면 재밌는 게요. 이런 RNF13 뮤테이션이 모야모야 디지즈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런 호모자이거트에서의 모야모야 디지즈가 생길 가능성은 200배가 넘습니다. 오즈 레이쇼가. 근데 이 환자는 특이하게 모야모야 디지즈는 없었죠. 코로너리 아테리 옵스트럭션이 있었는데 전형적인 아세로스클레스한 패턴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시비어 팔모텐션은 동잔하고 전형적인 페리페럴 펄모널 아테리 스테노스를 동반하는 C탭을 미미킹하는 그런 펄모널 페리페럴 펄모널 아테리 스트레스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RNF13 뮤테이션은 동양에서 굉장히 흔하거든요. 서양에선 드문데 이런 식으로 호모자이거트 폼에서는 이런 그 모야모야 디지즈의 가능성이 거의 260배 가까이 증가하고 이런 세레브랄 리전 외에 여러 가지 바스큘러 파시를 만듭니다. 뮤테이션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이런 페리페럴 펄모널 안지오 스테노시스랑 굉장히 연관이 잘 알려져 있고 이걸 BPA를 한 여러 가지 보고들이 증가를 하죠. 재미있는 거는 서양에서는 자막 칼로지로 나온 데이터인데요. 이 제네틱 베리언트가 바소스파직 안자인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같은 케이스고 저희는 어거너빈 프로게이션을 통해서 바소스파즘을 증명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환자들이 어떤 시탭이랑 어떤 관련들이 있냐? 이건 이제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시탭 환자의 6%가 RNF213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자들의 특징이 젊어서 진단이 되고 그다음 PVL은 높고 그다음에 PA 프레셔가 높다라는 보고가 일본에서 나온 적이 있고 이건 다른 일본에서 나온 보고인데 이런 RNF213 뮤테이션을 봤더니 시탭 환자에서는 헤테로자이거트 폼만 존재를 하고 그 비율이 7.1%. 그리고 호모자이거트 폼 저희 같은 케이스는 페리페럴 펄모너리 아테리 스테노시스를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안지오그래피컬리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호모자이거트 경우에는 페리페럴 펄모너리 아테리 스테노시스 나는데 이거죠. 디지털 토처스 리전 스트링 오브 비즈 패턴. 하지만 헤테로자이거트 패턴의 경우에는 C10만 프레젠테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프록시말 웹 밴드 어피런스, 인티말 일레귤러티, 어브럽트 내리롱 이런 식으로 안지오그래피컬리 구분이 되고 그거의 케이스 이그젠플을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헤테로자이거트 베이언트고요. 이건 호모자이거트는 페리페럴 펄모너리 아테리 스테노시스죠. 그래서 비교하면 이렇죠. 페리페럴 펄모너리 아테리 스테노시스는 호모자이거트 폼일 때만 생기고 굉장히 영 에이지에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시크닝 오브 인티아 앤드 메디알 리전이 이렇게 돼 있고 시스템의 경우에는 정전기 패솔로지가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뭐 요거는 시간이 지금 경과를 해서 제가 뭐 퓨처 포텐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P 이후에 리스크 스트레이케이션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패스웨이 타깃 트리트먼트를 하고 뭐 앞으로 라지 지화성 메타 분석 그다음 넥스트 레인저 시퀀싱 멀티오미스 인테그레이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리서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C탭의 제네틱은 어떻게 되느냐 폴리제닉 네이처를 봅니다. 12%가 유전적 성향이 있고 하지만 그룹1 페이지는 이디오패시픽은 굉장히 모노제닉한 트레이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키 패스웨이는 코알리에이션 패스웨이, 그 다음에 파이브런스 패스웨이, 이뮨 패스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와스에서 밝혀졌고 주인 인바이러먼탈 인터액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pH랑 굉장히 틀려서 BMPR2 뮤테이션의 롤이 굉장히 적고 퓨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런 RNF213 뮤테이션이 아시아에게 굉장히 흔하고 시탭을 미믹하는 디지즈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